자, 이제 삼각형 ABC에서 세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제 sin A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막혔다 하면 이제 풀이를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삼각형의 지금 세변 길이랑 지금 뭐가 주어진 상태냐면은 세변 길이랑 이제 하나의 각이 등장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삼각형에서 세 변 길이가 모두 주어지고 각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각 A가 주어진 경우, 주어진 건 아니고 사실 이 네 개 중에서 주어진 거는 하나, 둘, 세 개만 주어지고 이제 나머지 한 개를 구하라고 하는 상황이죠. 자, 이때는 무슨 법칙을 이용한다고 배웠더라? 그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거를 스스로 판단해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사인 법칙 공식은 지금 다들 외우고 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알아채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99페이지에 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정확히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생각 안 나면은 교과서에 99페이지 한번 찾아보면 되고,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야 이제 방금 지은 그림에서 이 각 A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코사인 법칙에는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 들어가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그래서 풀이가 이제 두 단계를 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풀이 단계를 계획을 세워보면, 스케치를 해보면, 일단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거기에서 우리는 sin A가 아니라 코사인 A를 구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sin A를 구할 거예요. 그럼 대체 이제 여기서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단골 소재 있죠. sin 제곱 A와 코사인 제곱 A. 똑같은 각에 대해서 sin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더라? 1이더라. 그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코사인으로부터 사인을 구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할 거고, 사실 풀이 이까지만 들었으면 나머지는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중간에 하다가 뭐 계산해서 막혔다. 그러면은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 되겠죠. 풀이를 한번 같이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단계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A 먼저 구해보자. 그러면 이제 코사인 공식을 써야 되겠죠. 코사인 법칙의 공식은 우리 공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99쪽에 코사인 법칙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공식은 변의 길이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였고, 코사인 법칙 공식은 나도 외우고 있죠. 근데 이거 말고 이 식을 적절하게 정리를 해서 좌변에 코사인 A만 남겨둔 요 버전도 정말 많이 쓰인다라고 했었죠. 요거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거 외우는 건 이제 스스로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 있는 공식을 쓸 건데, 그러면은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여기에다가 내가 아는 스몰 ABC 값을 다 대입만 하면 되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16 플러스 25 마이너스 36. 뭐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다 정리를 하고 나면은 8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단계 이제 여기서부터 sin A를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식 있죠? sin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는 1이므로 여기에 방금 우리가 구한 코사인 A 값에 대입을 하면 sin 제곱 A 플러스 64분의 1은 1이니까 sin 제곱 A는 64분의 63이 되어서, 자, sin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분의 63. 이것도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3루트 7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를 좀 가운데 적기로 해서 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 이번 시험 범위는 삼각형 안에서 각이 이제 지금 등장하는 각은 모두 삼각형 안에 내각이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삼각형의 내각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범위에서의 사인 값은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삼각형 ABC의 내각에서는 한마디로 삼각형에서는 모든 각이 반드시 뭐보다 작아? 180도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죠. 물론 0도보다 커야 되고, 다시 말해서 0도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의 이제 사인 함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인 함수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우리는 0부터 어디까지만 보겠다? 파이, 즉 180도까지만 보겠다. 그래서 오른쪽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사인, 지금 이 그래프가 사인 x 그래프인데 0과 180도 사이에서는 사인 함수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어디에?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사인의 범위가 항상 어떻다? 무조건 양수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어떤 각이 삼각형의 내각이다 하면은 이게 둔각이든 예각이든 어쨌든 반드시 그 각의 사인 값은 무조건 0보다 어떻다? 크다. 코사인은 둔각이면은 마이너스고 예각이면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능합니다. 근데 사인은 무조건 양수다. 문제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이 수학 노트를 만들고 있다면 반드시 메모해야 될 내용이고, 그런 이유로 이 사인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3분의 7이 아니라 무엇만? 양수만 답이 됩니다.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주세요. 자, 9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뭐 두 변의 길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각의 크기가 나왔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등장하는 걸 다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제 두 변의 길이가 나오고 각 하나 나오고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나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사인 법칙이 쓰일 것 같은데, 자, 내가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써야겠는데, 그러면은 사인 법칙에는 반드시 각이 쓰이죠. 그래서 각이 쓰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 쓰려면은 뭐가 필요해? 사인 C분의 C는 2R, 요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스몰 c를 알아야지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얘를 아는 상태고 이거를 구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얘에 대한 언급은 문제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스몰 c는 내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나머지 힌트로부터.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스몰 c를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까? 요것도 영상 멈추고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 둘, 셋으로부터 이거는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영상 멈추고 스스로 생각해봤으면 답을 구했을 겁니다. 요거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코사인 법칙으로 하나, 둘, 세 개의 정보로부터 변의 길이 C 구하기. 그 다음에 2단계 그렇게 구한 알파벳 소문자 C와 그 각 120도를 통해서 사인 법칙으로 인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기, 이렇게 총 2단계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코사인 법칙은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니까 자,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대입을 하면 되죠. 뭐 이런 것들 다 대입만 하면 되죠. 9 플러스 25 마이너스 30 곱하기 코사인 120도. 또 이제 요거 처리하는 게 버벅 때리는 이제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왜 이렇게 되는지 따로 풀이할 건데, 사실 지난 시험 범위였죠. 그래서 웬만하면 풀이 안 보고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C의 제곱이 49야. 그러면은 C는 이제 루트 49니까 7 되겠지. 이런 식으로 C의 값이 7이다 라는 거 알았고, 자, 그러면 2단계
각 C의 크기와 변 C의 길이 7로부터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식은 사인 법칙에 이제 요만큼 C와 R에 대한 부분만 적어내면 되죠. 우리는 지금 R을 구하는 중이니까 이 R이 그냥 좀 좌변에 적을게요. 자, 하고 여기에다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싹 다 대입을 하자. 스몰 C는 7이라고 했고 각 C는 120도라고 했으니까 사인 120도. 요 사인 120도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구해보세요. 지난 시험 범위인데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90도 플러스 30도로 고쳐가지고 각 변환을 삼각함수 변환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험 보면서 열심히 연습했다면 이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번분수 모양 나오죠. 번분수 처리하는 거 능숙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쌤이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 보면은 유난히 번분수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번분수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번분수 처리할 때는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 분의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한 거 따라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7을 1분의 7로 바꿔주는 센스 연습 여러 번 하시고 그럼 안에 거 루트 3 분의 바깥에 거 곱하면은 14 따라서 2r이 루트 3분의 14니까 r은 루트 3분의 7 따라서 3분의 7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이제 이번 시험 범위라 그래서 쉽다면은 쉽지만 오히려 지난 시험 범위 부분이 이렇게 좀 쓰이는 이런 부분에서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면 자, 오른쪽에 이 내용은 복습이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영상 듣는 시점이 2024년일 텐데 2024년에 선생님은 이 내용을 프린트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받은 프린트 한번 뒤져보시고 자 1단계 어떤 복잡한 각을 90도 즉 2분의 파이 곱하기 어떤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때 이제 정수 n이 홀수이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주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 즉 역수를 취해주고 대신에 이제 n이 짝수면은 모든 것은 그대로 두는 게 1단계였죠. 지금 여기 보시면 코사인 120도를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60도라고 고쳐도 되고 아니면 90도 플러스 30도라고 고쳐도 되고 어떻게 풀든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그 뒤에 곱하기 정수가 지금 뭐냐가 중요한 거죠. 정수가 지금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1은 이제 홀수니까 코사인은 뭘로 바꿔주고 사인으로 바꿔주고 이제 그게 1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부호를 결정하는 거 어떻게 하더라? 원래 각에서의 자 원래 각이 120도죠. 120도 위치를 찾자. 90도만큼 갔다가 30도만큼 더 가면 되지. 여기는 이사분면이죠. 여기에서의 뭐의 부호 원래 함수 즉 사인이 아니라 원래 함수 코사인이 이사분면에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자 이사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올, 사, 탄, 코 기억나시죠? 그죠?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고 나머지는 음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3단계 최종 각은 무조건 저 예각인 세타 지금은 세타 자리에 30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최종 각은 30도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 계산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읽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문제를 풀 텐데 일단은 그림에다가 내가 아는 거를 몽땅 다 표시를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다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 자, 한마디로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즉 삼각형 ABC 입장에서는 스몰 c 이게 이제 내가 구하는 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주인공이 되는 삼각형은 누가 봐도 삼각형 ABC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 길이도 쓰이길 거기 때문에 이게 50m죠. 그래서 요 삼각형 안에서만 해결되는 건 아니고 요 주변 삼각형들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자, 이제 문제풀이 단계를 스케치를 좀 해보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C입니다. 즉, 선분 AB 길이입니다. 그지? 그럼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될까고 생각을 좀 해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각 C의 크기가 45도라고 나와 있고, 아는 거 다 한번 적어보자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알려면 여러분 머릿속에 당연히 사인 법칙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사인 법칙을 이 두 가지 얘만으로 얘를 구하려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주어지면 좋을 텐데 이제 요걸 찾겠지. 선생님도 처음 문제 풀 때 그거 찾았습니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정체는 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입니다. 딱 봐도 이 문제에서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으로부터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사인 법칙으로 어떻게 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풀이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혹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얘를 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뭐 있어요? 코사인 법칙은 언제 써요? 언제 쓴다고 배웠어요? 무조건 외우라 했죠? 삼각형 세변 길이랑 아무 각이랑 즉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몇 개를 할 때 어떻게 세 개를 할 때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게 코사인 법칙 쓰는 상황이다 라고 했었지. 그러면 지금 세 변 길이가 다 등장했는데 C가 있으니까 뭐가 추가로 필요해요? 스몰 a, 스몰 b가 지금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 거지. 만약에 얘 두 개를 안다면 이 세 개로부터 뭘 구할 수 있다? 스몰 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무엇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얘를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한번 보세요. 스몰 a가 뭐예요? 요 각 A에 마주보는 변 길이니까 요 길이지. 자, 근데 이미 내가 이 길이를 안단 말이야. 이 길이가 얼마? 50m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각도 하나 있네.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땡큐. 여기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면 외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직각삼각형 안에서는 가장 강력한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도 쓸 수 있잖아. 여기서는 진짜 못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 삼각형이. 여기서 나는 지금 이 길이 즉 A를 구하고 싶은 사람 충분히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마찬가지로 요 길이를 구해야 되지. 근데 얘도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아주 감사한 상황이고 각도 하나 친절하게 나와 있고 요 이제 변 길이 하나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충분히 B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삼각형에서 A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B를 구하고 그걸로부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C를 구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A 구하고 2단계 B 구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3단계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단계 걸쳐야 되는 문제풀이는 이렇게 이제 스케치 단계를 거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고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실제 이거를 적고 있을 시간은 없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머릿속으로 돼야 됩니다.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되고 자 1단계 우리가 이제 그 A를 구해야 되는데 1단계 A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과서 99페이지에서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한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변의 길이와 빗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 직각이 아닌 각 하나 크기가 주어진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랑 요 각 하나 알면은 나머지 변의 길이를 모두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우라고 했었지. 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냐면은 이 모르는 길이를 그냥 h라고 둬라. 그리고 r과 h의 관계를 삼각비로 한번 나타내 봐라. 즉 사인 세타가 지금 구해보면 r분의 h죠. 양변에 r을 곱하니까 없어지고 h는 r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한 원리로 여기가 r sin 세타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요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지금 이 A랑 50 무슨 관계예요? 이 각에 대해서 사인 관계죠. 그래서 사인 45도로 한번 구해보면은 빗변 길이 A분의 요 높이 50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니까 이런 식으로 A를 구할 수 있겠지. 자, 대각선끼리 같으니까 루트 A는 100, 따라서 A는 루트 2분의 100, 따라서 50 루트 2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요 이제 요 삼각형은 전형적인 1대 1대 루트 2 b를 가지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2니까 A는 여기에다가 루트 2를 곱한 50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요 정도는 앞으로 모의고사에 나오면은 바로 그냥 1초 만에 A가 당연히 50 루트 2지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B는 그냥 여러분이 암산 한번 해보세요. 여기 삼각형에서 1대 2대 루트 3 되니까 B의 길이는 그냥 50 곱하기 2, 100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AB 값을 모두 구했습니다. 그러면 3단계 뭐 하자고? 코사인 법칙으로 C의 길이를 구하면 되지.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공식을 불러오면은 C제곱은 요 문제 좀 쉽지 않겠는데, 아니다, 어렵지 않겠다. 자,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자,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대입을 하면은 A제곱은 50 루트 2의 제곱. 이거 섣불리 계산하지 마세요. 숫자 큰 거는. 그 다음에 100의 제곱. 가로를 쓸 필요가 없지. 100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50 루트 2 곱하기 100 곱하기 코사인 45도. 요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자, 하고 복잡한 부분부터 조금 이제 약분을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 약분 없앨 때 좀 깨끗하게 없애주세요. 하고 루트 2랑 루트 2랑 곱하면은 2지. 요 부분만 좀 정리를 하면은 2 곱하기 50 하면은 100이고 여기 100 하나 더 있으니까 100제곱이죠. 하고 앞에 마이너스 살아있죠. 따라서 100제곱 플러스 100제곱이랑 마이너스 100제곱이랑 상쇄돼서 그냥 깔끔하게 50 루트 2의 제곱만 남죠. 따라서 C는 50 루트 2. 단위가 미터니까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BC 길이 알고 그 다음에 BC의 각의 크기의 합에다가 사인 쉬운 이 값이 3분의 1이다 알고 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여기 삼각형 ABC의 넓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공식이 떠올라야겠죠. 복습을 먼저 해보면은 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무 변이나 두 변 길이 곱한 거 곱하기 사인 이제 B하고 C 말고 다른 이제 각 A 이렇게 이제 2분의 1 BC 사인 A로 삼각형 넓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당연히 2분의 1 AB로 시작했으면 여기는 뭐가 오겠어요? 사인 C가 오겠고 그죠? 자, 그러면은 분명히 삼각형 ABC는 여기 BC 길이 변의 길이가 B하고 C 다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BC 사인 A 이렇게 구하는 걸 거야. 일단 적어두면 됩니다. 적어두시고 이게 좀 딴소리인데 수학 성적이 조금 낮은 친구들 하나같이 빠짐없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거 공식을 생각을 했어도 알고 있어도 그거를 종이에 적을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 일단 적고 보는 겁니다. 선생님 저기 1, 2등급 친구들은 다 머리로 암산하잖아요. 아니 걔네들도 적고 시작합니다. 근데 오히려 1, 2등급 친구들은 적는데 오히려 이제 7, 8, 9등급, 5, 6등급 친구들이 오히려 안 적고 알고는 있는데 안 적는 거를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봅니다. 일단 적고 시작하는 겁니다. 적고 나는 이만큼은 알아. 이제 얘만 알면 돼.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얘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 안 써먹은 게 이거니까 여기로부터 이 사인 A를 구하는 게 이제 2단계입니다.
그럼 똑같이 사인 들어가 있는 부분이야. 뭐 똑같이 사인이니까 이제 무시하시고 A를 여기 B 플러스 C하고 연결 지을 생각을 해야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1번, 2번 문제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삼각형 나오면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거. 각 A, 각 B, 각 C. 이거 각을 의미합니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다? 180도다. 즉 파이다. 그 말은 두 각의 크기는 이제 A만 이항하면은 파이 마이너스 뭘로 고칠 수 있다? 파이 마이너스 A로 고칠 수 있다.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이 B 플러스 C 등장하잖아. 그러니까 B 플러스 C를 파이 마이너스 A로 고치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A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요거 어떻게 처리하더라? 2분의 파이 곱하기 정수 마이너스 어떤 각 이렇게 정리하던 거 기억나지? 자, 지난 시험 범위인데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분의 파이 곱하기 어떤 정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때 세타는 예각이고 이러한 복잡한 각에 대한 삼각함수 변환하는 방법 1단계. 저 n이 홀수일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주고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모든 것을 그냥 그대로 둔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그죠? 근데 지금은 여기 n 자리에 짝수가 들어갔으니까 사인이 어떻게 된다?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인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할 건데 부호는 이거 반드시 외우라 했죠. 원래 각에서의 원래 함수 부호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 원래 각의 동경의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얘를 보는 게 조금 더 쉽겠네. 파이만큼 갔다가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예각만큼 돌아왔으니까 이사분면이죠. 이사분면에서 사인은 뭐다? 양수다. 따라서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최종각은 무조건 저 예각 세타가 됩니다. 요거 A가 되겠지. 그래서 사인 A입니다. 뭐가? 이게. 그럼 사인 A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1이란 얘기죠. 따라서 이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B 값 5, C 값 6, 그 다음에 sin A 값 3분의 1 다 대입을 하면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1 계산만 하면 5가 되겠죠. 살짝 팁 같은 건데 지난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삼각함수를 처리하면서 부호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이게 마지막에 부호를 헷갈려가지고 sin A라고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sin A라고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자,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이 과정이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은 넓이를 구하는 데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눈치껏 넓이니까 항상 부호가 뭐가 돼야 돼? 항상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아까 요 sin A를 실수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다 하더라도 눈치껏 이 전체 값이 플러스가 되려면은 아 부호가 내가 실수했을 거야 플러스 3분의 1인가 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어쨌든 넓이가 양수가 나오게끔 하면 되는 약간의 꼼수 같은 것도 기억을 해두면은 나쁘진 않겠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변의 길이를 늘리고 줄인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어쨌든 문제 이제 변의 길이 AB를 20%를 늘리고 이 길이가 원래 있는데 그거의 20%를 이렇게 늘렸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변 AC 길이가 있는데 거기서 얼만큼 10%를 줄였다. 여기에서 10%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는 늘려주고 저거는 줄여주고 하니까 새로운 삼각형이 됐겠죠. 근데 이 새로운 삼각형 A, B',C''의 넓이를 원래 삼각형 넓이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라 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 수학 문제에서 이 늘린다, 줄인다 이런 표현이 일단 올해는 언제 등장했었나요?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올해는 이게 그 지난 시험 범위에 지수, 로그 함수 활용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함수도 아니고 삼각형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활용이 또 등장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길이를 늘린다, 줄인다, 뭐 얼마만큼 증가, 얼마만큼 감소 이러한 표현은 단원을 불문하고 그냥 모든 단원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일단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원래 넓이 S를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는 2분의 1, 지금 여기 변의 길이가 일단 C이고 요 변의 길이가 B니까 2분의 1 BC sin A부터 시작하는 거는 알고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변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과정에서 요 각 A의 크기는 변함이 없지. 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래 넓이야.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이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제 변 C의 길이를 얼만큼 늘렸냐 했으니까 저기 20% 늘렸다 했죠. 20%라는 말은 0.2라는 말입니다. 왜? 20%는 20 곱하기 1%와 같죠. 근데 20 곱하기, 자, 1%는 선생님이 어떤 숫자와 같다고 반드시 외우라 했어요. 100분의 1과 같다라고 했잖아. 지난 시험 범위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0.2가 나오지. 얘도 10% 줄인단 말은 마이너스 0.1을 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느린 길이가 0.2c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요 밑변의 길이는 얼마다? 1.2c가 되는 거지. 그리고 줄인 길이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구해보세요. 그렇죠. 0.1b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 새로운 변의 길이는 0.9b가 되겠죠. 자, 따라서 새로운 삼각형의 넓이 S 다시는 2분의 1 곱하기 이제 요 변의 길이 1.2c 곱하기 요 변의 길이 0.9b 곱하기 sin A는 그대로지. 그래서 숫자만 다 앞으로 보내면 또 분수꼴로 바꿔주면 1.2는 10분의 10이라고 할 수 있겠고 0.9는 10분의 9 하고 이제 BC sin A 뒤로 빼주면은 여기만 계산을 제대로 하면 되겠죠. 일단 이 2분의 1도 좀 뒤로 보낼게요. 그래서 여기를 약분을 해주면 자, 2로 약분하면 이렇게 되고 또 2로 한 번 더 약분하면은 25분의 27 곱하기 자, 여기는 원래 있던 S 그대로지. 따라서 새로운 삼각형 넓이는 원래 삼각형 넓이에 곱하기 25분의 27 그래서 약간 늘어난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